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변화의 제동을 걸자를 연출을 한 권태출입니다.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온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형 산불과 폭우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는 언제부턴가 소리 없이 더워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산불은 대형화되고 많은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다. 폭우를 몰고 온 태풍은 도심을 집어삼키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고 산소를 내뿜는 바다 식물은 죽어간다. 이 모든 것은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후가 심각해지는 지구를 주목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지구 온도를 올린다. 올라간 지구 온도는 다시 산불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올라간 지구 온도는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기권에 쌓여 온실 효과를 가져온다. 왜 산불과 태풍은 대형화되고 있을까?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태풍 흰남노가 수많은 가옥과 재산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고 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다. 어머, 사람 모르는 만큼. 어머 저건 뭐야? 와 미쳤다. 우와. 이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 우리 이제 종래의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한정된 생태계, 지구는 딱 한정된 생태계입니다. 더 불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균형을 이룰 만한 그런 어떤 생태적 환경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난 20세기 100년간 인간의 삶 자체가 이런 것들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형태였죠. 화석 연료의 사용이라든가 인간이 편리해지는 만큼 지구 생태계에서는 불균형이 조금씩 축적이 되어 갔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촉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생겨났고, 이것이 이제 지구 전체 기후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던 것이, 그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 이게 오늘날의 기후 변화고 자연재해라고 저희들은 크게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대기권에 쌓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주범이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네, 이산화탄소, 특히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에도 이제 석유가 들어가고 이제 대형 선박에도 이제 석유가 들어가고 특히 그리고 화력발전소엔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 배출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에서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던 자동차, 그리고 대형 선박, 화력발전소, 산업 현장에서 내뿜는 굴뚝의 연기, 인간이나 동물들이 생활하는 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 대기권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둘러싸고 들어오는 햇볕을 지구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지구에 온실 효과를 내고 있다. 또 하나의 주범인 메탄가스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목장에서 기르는 소가 트림하거나 방귀를 낄 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 또 캐나다나 시베리아에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밑에 묻혀있던 영구 동토층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메탄가스를 내뿜고 있다. 대기권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 총 8천억 톤에 비해 영구 동토층 메탄가스가 2배나 더 많다고 한다. 메탄가스는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목축을 하게 되고 이 목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뭐 해결하기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바다 수온과 수면은 올라가고 바닷물 산성화로 아름다운 산호초는 백화 현상을 일으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지금 한 5년 전부터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미역도 하나 안 나고 톳도 하나도 안 나고 미역도 여기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벼 이거 가지고 들어놓은 것처럼 눈밭에 들녘에 들어놓은 것처럼 되는데 그런 미역이 한 톨도 안 나와요. 한 나무도 안 나와요, 지금은. 한 5년 전부터는 바다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세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는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상승으로 해운대 요트장, 센텀시티, 동래구 원동 저지대는 2030년 물에 잠길 것이라 했다. 또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같은 해변과 강변 저지대 5%도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한다. 2030년까지 1.5도를 잡지 못한다면 물 부족은 물론 식량 부족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수소전지,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발전소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소전지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수소전지 에너지는 바닷물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2023년 3월 한국표준연구원이 KBS에 밝힌 바에 의하면 수소연료 생산에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예, 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일단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되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배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의 85%가 이제 에너지에서 관련이 있고요. 그런 에너지를 탄소에 기반한 우리가 이제 화력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LNG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 수치 가지고 이제 왈가왈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일단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풍력, 태양광, 그리고 사실 수소는 조금 애매한데요. 어쨌든 수소 연료전지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씩만 배출하는 것들을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개인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전기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소고기 덜 먹고 돼지고기 먹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섭씨 1.1도인데 2도가 된다면 기후 시스템 파괴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지구 스스로 온도를 급속히 높여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